자, 66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제5장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그래, 이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지금 이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계획 중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6가지를 다시 한번 약조로 써보겠습니다. 예. 용도 지역할 때 용, 그 다음에 용도 지구할 때 용, 이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지정한다, 그리고 또는 변경한다. 그럴 때는 막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한다. 그 계획이 도시, 군, 관이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용도구역. 그래, 이러한 용도구역을 우리의 토지에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계획을 한다. 그 계획이 도시, 군, 관리이다. 그래서 용. 그래,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총 5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를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하면서 여기다 그냥 올려 붙였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것도 용도인데 이것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도 도시, 군구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한 구체이고 상세한 정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인데 이 계획도 도시, 군구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이걸 하게 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때도 미리 이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제2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이 정비사업은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구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에서는 그 사업의 절차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될 때도 도시, 군구로 결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서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 군구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 5개, 그리고 3번 기반시설 설치, 이런 건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 66페이지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볼 것은 일단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6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67페이지에서 제2절 용도 지역 해가지고 밑에 의의가 나옵니다. 이미 용어의 정에서 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용도 지역이라 하면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식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키포인트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하는 지역. 그래 용도적은 절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고,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저 도시 군 관리기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제가 여기까지 가면 그걸 찾아서 줄 겁니다. 2번 용도 지역은, 그리고 마지막 줄 상환에는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것만 딱 찾아서, 용도적은 상환에는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딱 찾아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자 2번 용도적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때 1번과 2번 묶어 쳐버리세요. 원칙과 예가 나오는데요. 원칙에서 이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에 따라 밑줄 쫙 끄시고요. 씁니다. 용도지역 지정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도지역 지정권자, 용도지역 지정권자. 68페이지 원칙, 68페이지 원칙. 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밑줄 딱 끄시고 용도지역 지정권자. 그래 용도지역 지정권자는 그네들만 해당해요. 그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밑에 봐보세요. 용도지 명칭이 쫙 나옵니다. 도시적, 주거적, 뭐 오른쪽 보면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적. 넘어가서 보면요. 농림적 6번 자연환경 보존, 이것 보러 용도지를 하는데, 이러한 용도지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지정했던 자들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지정도 그네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광주 광역시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에 대하여 뭐 주거지이다, 상업지이다 이렇게 지정했던 자는 딱 2명입니다. 광주 광역시장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와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여기까지 와서 할 일은 없겠죠. 일반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이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2명만 할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 있는 땅에 따른. 국토교통부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시도사는 자기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대도시장도 자기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이 있는데 자연녹지이다. 그 땅을 상업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폭등해버리죠. 폭등해버려요. 그런 권한이 얘네들한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권한이 얘네들에게 있어요. 막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권자, 용도적으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해당한다. 이렇게 딱 봐두시고, 그네들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을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적을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해가지고 다시 세분 지정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다. 그래 지정과 변경과 세분을 바로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이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할 때는 그냥 따가닥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죠. 결정을 하기 앞서 미리 계획을 만드는데, 계획을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 했고, 입안할 때는 미리 기초조사하고 그 현재 딱 이 용도적을 지정시 합당가라는 조사하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조사 끝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끝나면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그 도시 군관리를 입안합니다. 입안해가지고 최종으로 여기다 상업지이다라고 결정 시할 때도 절차가 있는 것이죠.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많으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합니다. 고시 알릴 거 볼시. 고시하고요.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거합니다. 그리고 더 후속적 조치로서 뭐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 여기까지가 이번에 상업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라고 경계를 표시해서 주는데 그 도면이 지형도면이었던 것이죠. 지형도면을 딱 작성해서 고시해줘야 마침내 그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자, 2번 보겠는데 이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법에 도입됐습니다. 그래, 2번 보면 시도사, 이제 대도시장.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은 지네들 시도에 있는 땅에 있다. 대도시장은 대도시에 있는 땅에 있다고요. 해당 시도사는 시도의 조례로, 대도시장은 대도시의 조례로. 조례는 어디서 만듭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자, 강주광역시 의회가 있다. 또 뭐 이렇게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다. 이런 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군갈 결정을 통해서 세분된 그 다음 줄 거요. 주, 상, 머리자 따면서 공, 녹 네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있죠.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조례로도 할 수 있구나.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적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봐요. 크게 4번 관리적 보이죠. 넘어가서 보면 5번 농림적, 그 다음에 6번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번호를 다시 수정해 봅니다. 도시작 앞에 3번을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번호를 매겨서 1 이렇게 써보고 1. 도시작 앞에 딱 1을 쓰시고 오른쪽에 아까 관리적 앞에 4번 이렇게 됐는데 4번을 지워버리고 2 쓰시고 넘어가셔서 농림적 앞에다가 3. 농림적 앞에다 3.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앞에다 4. 자, 그래서 이 용도적 전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는요, 크게 양초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끔 이미 용도적이 결정나 있습니다. 농지하고 산지는 되도록 보전,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 이렇게 양초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때 이 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국토의 사용도 구분 그래요. 그래 사용도 구분이 어떻게 되냐? 자, 거기 1번 도시적, 그 다음에 2번 관리적, 3번 그 다음에 농림적, 4번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봤는데요. 그걸 크게 묶어쳐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쳐가지고 써놓으세요. 국토의 사용도 구분 이렇게 써놔요. 아까 도시적 앞에다 1번, 관리적 앞에다 2번, 농림적 앞에다 3번, 자연환경 보전적 앞에다 4번 그랬죠? 그걸 크게 묶어쳐가지고 묶어칠 수 있겠나요? 좀 힘들 때 한번 묶어쳐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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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묶어쳐보세요. 그냥 쫙 이렇게 그냥 탁 묶어쳐가지고 앞에다 국토의 사용도 구분 이렇게 국토의 사용도 구분. 국토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고요? 네 가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이렇게. 그래 이게 국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변형했다 합시다. 이게 국토다. 그러면 국토를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는 크게 네 가지 중 하나다.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다. 도시적 아니면 관리적 아니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이때 이 두 가지 적은요, 보존을 하면서 이용해라라는 용도직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적은요, 개발하면서 이용을 해도 된다라는 용도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관리적은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밑으로 가면 갈수록 보존성이 세고 개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땅값은 좀 쌉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개발이 쉬워진 땅이니까 법적으로 땅값은 비쌉니다. 이렇게. 자, 그래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존 세다. 농림지역하고 저는 보존지다. 이렇게. 전 국토는 사용도 지역으로 크게 편지되어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과거 2000년도까지만 해도요. 네 가지가 아니라 5용도였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이랬어요.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시험에. 과거는 5용도였어요. 도시적, 그 다음에 준도시적, 그 다음에 농림적, 그 다음에 준농림적, 그 다음에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크게 전 국토로 5용도 지역으로 편제해서 이용 관리했었는데 자연환경 보전적. 근데 준농림적을 준도시를 폐지하고 그걸 관리적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도시적 없습니다. 준농림적 없습니다. 두 가지는 없어졌다 그래요. 뭐가 벌써 없어졌다고요? 준도시적하고 준농림적은 폐지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책이 다 관리적으로 변경돼 버렸거든요. 그래 참고하시고. 그래 전 국토는 그게 사용도적이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적, 그 다음에 관리적, 그 다음에 농림적,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적.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 따당따당 도간농자 이렇게 해서 용도적을 자주 읊어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적은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주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해서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해주느냐. 그 도시적에 지정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같이 보면 같이 68페이지 3번 3번이 아니라 1번 아까 번호표겠죠. 도시지역 일환을 써봐요. 일환 공부하 좋게. 도시지역 일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보고 계셔요? 그래. 그게 도시지역에 그 지정하게 되는 지역과 지정 목적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게 시험에 한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간단하게 도시지역으로 옳은 거 이게 문제였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도시적으로 옳은 거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도시적은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인구와 산업,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하고 공업을 말해요. 공업. 상업하고 공업을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인구도 밀집해 있고 산업도 밀집돼 있다. 밀집. 그리고 밀집이 예상된다. 그런 지역에 도시적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인구와 산업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지역이다. 느낌이 오죠? 네 가지 지역 중 도시지역이다. 바로 도시적은 그런 지역이 있다 지정한다 그 말입니다. 인구가 산업이 밀집돼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그런 지역에 있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개발이 나오죠. 개발. 그래서 이 도시적은 개발을 하라는 그런 땅으로 지정을 해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개발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개발을 할 때요. 이렇게 주택도 건축해서 상가도 건축해서 공장도 건축해서 이렇게 건축해서 개발할 겁니다. 개발했던 이 건축물들 40년 지나면 노화돼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 하면 주로 도시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적. 우리가 뭐 정비 사업 한다, 뭐 재개발한다 이런 것들 정비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저 밑에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역 안에서 합니다. 도시역. 여기 나오잖아요. 벌써. 개발하고 정비.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인구와 산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겠죠. 관리도 필요한 지역이다 지합니다. 그래 도시역을 다 개발해가지고 주택 세우고 공장 상가 세우면 삭막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역할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일면 보존할 것도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에 딱 등장십니다. 보존할 것.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무슨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다 지정해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 이때 그래서 도시역은 이렇게 도시역은 다시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시역을 다시 쪼개줘요. 쪼개준다. 이걸 가늘세 나눌 뿐, 이걸 세분이라 합니다. 도시역인 땅이다 이렇게 하면 이 땅을 다시 이 땅을 여기는 주택용지로, 여기는 상업용지로, 여기는 공장용지로 써라. 보존하자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역 이렇게 해서 보존하자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시 지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거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5 이거죠. 도시역 안에 속하는 용도지역은 주상공 녹이 있잖아요. 알겠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도시역에 있는 땅을 다시 쪼개준다. 가늘세, 나눌 이걸 세분합니다.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땅은 크게 네 가지로 다시 쪼개주구나. 68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 주거지역, 오른쪽에 상업지역, 가로 3번 공업지역, 4번 녹지역 있죠? 그 가로 네 가지를 다시 묶어봐요.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도시적 세분 이렇게 써요. 도시적 세분. 가로 1번 주거지역, 가로 2번 상업지역, 3번 공업지역, 4번 녹지적 이 네 개를 다시 묶어쳐요. 묶어져 가지고 도시적 세분 이렇게 써놔요. 도시적 세분. 뭐라고 쓴다? 도시 지역 세분. 가늘세 나눌 뿐 이걸 세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토지를 세분하면 네 개가 나온다. 주, 상, 공, 녹. 이해되죠? 자, 그래 이때 네 가지 중 바로 주거지역에 있는 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땅은 정말 개발해도 된다 이런 땅이에요. 알겠죠? 그래 앞으로 주상공 나면 정말 이거는 법적으로 개발 열심히 해도 되는 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녹지역은 보존을 하자는 땅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녹지역은 보존. 그래 앞으로 이 주택 밀어버리고 공장 밀어버리고 상가 밀어서 정비사업 한다. 그때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 해요. 앞으로 정비사업도. 정비사업 어디서 한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 합니다. 주로. 그래 보통 주택 이렇게 건축해서 사용하면 4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구조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부시고 뭐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을 싹 밀어가지고 바로 이 깨끗하게 바로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정비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은요. 다시 이 주거지역은 아까 주택 용지로 이용을 하자는 땅으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주거지역에 있는 땅도요. 주택지는 주택지인데 주택도 유유상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거지에 있는 땅을 또 쪼개줘요. 더 쪼개준단 말이에요. 유상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주택도 여기는 주로 단독택만 쳐라. 여기는 주로 공동택만 건축해라. 여기는 바로 4층이 아닌 주택만 쳐라. 연립이라는 다세야 이렇게 4층이야. 얘는 5층이요, 뭐 10층, 20층, 30층 아파트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래 이걸 다시 주거지역을 세분해 주는데요. 그 세분된 명칭들이 쭉 나오죠. 그래 그걸 보면 주거지역은 어떻게 또 쪼개주냐. 주거지역은 이 주택을 그 구조를 기준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 주택 건축물인데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 하고요. 이 주택 건축물 내에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게 공동택인데, 그래 이 주택을 구조로 나누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뭐 4층 이하다 그러면 저층 이렇게. 그리고 5층 이상부터 29층이다 그러면 중층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0층 이상이다 하면 고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층수를. 알겠죠? 그래 이때야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땅은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지정합니다. 전용 주거지이다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전용 주거지이다라고요. 그래 전용 주거지역은 바로 다시 그래서 1종하고 2종, 제1종, 2종 전용축으로 세 번에 지정하는 거예요. 3종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야,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해져요. 야, 이거는 1종, 여기는 2종, 여기는 3종이다라고 세 가지로 세분 지정합니다. 그래, 여기 보십시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거기 나온가요? 자,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거기다 한 말 써놔요, 또. 짝짓기 잘하자, 이렇게. 거기서 할 일은 짝짓기 하는 겁니다.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이다고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렇게. 그래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만 가서 보니까 주택가인데 다 1층, 2층 단독태만 쫙 있어요. 그 지역 가봤더니. 그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 토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지역에 봤더니 바로 공동택인 다세대택이 쫙 있어요. 다세대택 3층이 아니 딱. 그건 제2종 전용 주거지 토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만 바로 연립택인 4층에만 쫙 있어요. 5층이면 7층 없어요. 주택이. 그건 제1종 일반 주거지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10동이 있어. 1동, 2동, 3동 딱 있는데 엘리베이터 봤더니만 다 15층으로 끝나버렸어. 17층으로 끝나버렸어. 이것은 제2종 일반 주거지인 토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 바로 이명박 정권 들어오기 전까만 해도 제2종 일반 주거지 있잖아요. 그게는 15층 이하만 쳐라 그랬어요.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로 규제 완화차 18층까지 허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기 말에 그 층수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층 29층까지 지어도 된다 이렇게 법을 뜯어고쳐버렸어요. 2종 일반 주거죠. 그 다음에 3종은요. 말 그대로 봐보세요. 1종, 2종, 3종 숫자가요. 1, 2, 3 올라가죠. 3이니까 고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고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3종은 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숫자가 클수록 좋은 땅,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알겠나요? 이명박이 아니라 뭐냐? 이재명?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4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4종. 공약을 했어요. 4종 만들어서 용적을 500 팍팍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따라서 나도 500짜리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용적률 4종이 그거예요. 4종.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하면 되니까. 4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몇 종까지 있다고요? 3종까지, 3종까지. 3종까지. 그래, 이걸 짝짓해서 공부하는 것이 시험 공부인데요. 1종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주택. 이렇게 짝짓하는 거예요. 저가 날일자니까 4층이야. 중층은 5층 이상부터 29층을 속도서 그래요. 몰라도 되는데 중고층은 아까 5층의 아파트부터 저 30층 40 근데 강주는 지금 보통 40 이하 39층을 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강주시장이 그래서 그 39층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땅이다. 그러면 대부분 3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3종. 알겠죠? 자, 이걸 짝짓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1종 일반 주거지는 무슨 주택 중심? 저층 주택. 2종 일반 주거지는 중층. 3종 일반 주거지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다 택지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일반 주거지이다. 이렇게 가볍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종 일반이 아니라 1종 전용 주거적, 2종 전용 주거적에서 1종하고 2종 전용 주거적 이걸 짝짓할 때요. 1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공동택이 아니다 이걸 헷갈리면 이렇게요. 1종 전용 주거적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이게 단독일까 공동일까 고민되면 이게 공동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 이것은 1조니까 단독주택 중심이구나 이렇게. 2종 전용 주거적은 2조니까 이게 단독 아니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심이라 이렇게 짝짓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적 있잖아요. 주거적, 우리 가족 단위로 살게 되는 주거공간이 형성된 지역인데요.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있다. 이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데요. 상업지역은 유일학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법적으로 유일학설.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일학설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유일학설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면 돈 내고 이용하면 사장, 종사자들이 이용객에게, 고객에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를 위로해주고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위로가 끝났다 하면 열심히 즐겁게 해서 히히 하고 나가기로 해줘야 돼. 히히. 그래, 그게 유락설이에요. 유락설. 집에 갈 때 나 왔어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 그만큼 이용료가 비쌉니다. 유락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종류로는 유흉주점이 있어요. 유흉주점. 유흉주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단란주점 중 바닥 면적 합계 바로 150m 이상인 거. 카지노 없어, 무도점, 무도하고 이런 것들이 유락설인데 법적으로 유락설은 상업지역에만 설치, 입지가 가능해요. 그래 여기 상업지역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상업지역 그런 시설인데 여러분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얘들 교육상도. 그래서 이 아까 이런 주택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역하고 상업적 사이에 완충지들을 둘 필요가 있다 해서 바로 이 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준주거지역. 뭘 지정한다고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유지를 하되, 주거기능은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맞은데 그 말이에요.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호하자는 그런 완충지대다 이렇게 알았어요. 땅값은 비쌉니다. 준주거지역. 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이 네 가지로 세분되죠. 여기 보세요.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운데 노른자리에다 지정한 것이 중심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도심과 부도심 속에다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은 것이 중심 상업지역. 그 옆에 있는 상업지역에 지정한 것이 일반 상업지역.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바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 있어요. 유통상업지역. 그래 여기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 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시민하게 유통시킬 때 창고 같은 게 필요하겠죠. 저장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 유통상업적, 유통상업적. 유통상업적은 유통기능 증진 필요적이 있다 제합니다. 물류센터 창고가 들어간 땅들이에요.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이 있어요. 근린 쪽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 있다 하는 것이 근린 상업적인데 근린 상업적은 잘 나오니까 그 지적 목적을 좀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근린 쪽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 있다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근린이 보이니까 근린 상업적이에요. 짝짓기 할 때. 아까 짝짓기라고 그랬죠? 근리 보면 근린 상업적. 유통기능 할 때 유통이 보이면 유통상업적. 심심 상업이 보면 중심상업적. 심이 나오니까. 그리고 일반이 보이고 상업이 보이고 지역이 보면 일반 상업 이렇게 좀 상업적은 짝짓할 때 쉬워요. 짝짓할 때 쉬워. 그래서 그거 좀 그거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업적은 공업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장이 들어간 땅이다 생각하면 편해요. 공업하면 공장이 들어갈 땅이다 이렇게 공장. 알겠죠? 그래 공장도 유유상종해야 돼요.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고 뭐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연기가 팍팍팍 쏟고 있어요. 그래도 규제하잖아. 그런 공장도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로. 그런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자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전용 공업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전용 공업적. 전용 공업적은 바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지합니다.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자. 반도체 공장. 그런 지역은 일반 공업지로 정돼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는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배치 필요적이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받으시고 그거 잘 나와요. 짝짓기 할 때에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배치 필요적. 그러면 일반 공업지이다. 그 다음에 이 공업적 중에서도 바로 우리 여기 공업적이 있다. 여기가 공업적이다. 그래 전용 공업적이 있고 일반 공업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단이 있겠죠.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죠. 그 근로자들이 여기 주택가까지
바로 아침 저녁 출퇴근하려면 많은 교통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깨지니까 가까운데 주택도 사원주택도 필요하고 상가도 필요하고 업무소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자 해서 지정한 공업적인데 그걸 준공업적이라 해요. 준공업적. 그래서 경공업 등 가벼운 공장을 건축을 허용한다 그 말이에요. 경공업은 가벼운 공장, 조그마한 공장, 가벼울 그래서 경공업 등 공업을 수행하되 바로 주거기능 주택, 상업기능 상가, 업무실, 사무실을 함께 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짬뽕 지대다. 이렇게 뭐 사원 아파트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적으로 갑니다. 이 녹적은 바로 도시역의 일부예요. 도시에 있는 땅인데 도시역의 일부 땅에다 보존하기 설치하는데 이 녹적도 바로 세 가로 세분해요. 바로 여기 봅시다. 도시역의 땅인 주거, 상업, 공업 중 열심히 개발을 해도 됩니다라는 땅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주택, 상가, 공장 건축하면서 개발할 땅이 바닥나 버렸어. 그래 다음에 추가로 그러면 이 땅을 좀 개발을 허용하자라고 할 때 쓰려고 녹적을 쪼개서 세 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자연 녹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녹지죠. 그래 자연 녹지가 중요해요. 자연 녹적은 녹적의 일부인데 바로 도시에다 줄 것 가다가 도시 속에 있는 땅인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그대로 줄 것이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말이 키포인트예요. 그래 녹적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맞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라고 할 때 지정되는 녹적 무슨 녹적이라고요? 자연녹. 그게 시험에 4번 나왔으니까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녹적 중에서도 그 생산 녹적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 녹적. 여기가 녹적이다. 이게 녹적이라고 가정합시다. 녹적인데 여기 도시역 변두리 가보면 아직도 산들이 있어요. 야산들이 있고요.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죠. 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우리 선조들은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두리 가면 아직도 쓸만한 농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농지에다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일단 개발 유보하자 해서 정한 것이 생산 녹적이에요. 생산 녹적. 생산 녹적은 농업적 생산 그다 체크하고 임업적 생산 아닙니다. 공업적 생산 아닙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두리 가보면 아직도 아까 야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야산이 자연환경 그대로 있어. 경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건 그대로 보존하자 해서 보존 녹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 녹적 중에서도 가장 보존성이 센 녹적은 보존 녹지죠. 그 다음에 생산 녹적, 그 다음에 개발이 가장 그나마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자연 녹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 이 녹적은요 바로 여러분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여기 있는 땅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있는데 층수는 4층 이하밖에 못 져요. 하나 써놔요.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 그래 녹적은 법적으로 조그만하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층수는 4층 이하밖에 못 친다. 녹적은 4층 이하밖에 못 친다. 그래.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되었는데 자연 녹적 있는 땅이 하나 나왔어. 좋은 게 도로가에 붙어가지고 그걸 땅을 사려는 매수 의뢰인한테 이 땅을 한번 사세요. 그랬더니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 나 7층짜리 건물 지려고 하는데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 수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정말 속 터져버립니다. 중개사가 그래버리면.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요? 4층 이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따 그거 나오는데 미리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땅은 보시다시피 엄청 잘게 세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크게 보면 도시역은 4가지다 주상공독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데 그 주거적은 다시 6가지로 나오구나.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중에서 6가지. 상업적은 4가지 나오구나. 중일 6은 해서 4가지. 중심, 일반, 유통, 클린. 그 다음에 공업적은 3가지 나오구나. 전용, 일반, 준공업적. 녹지는 3가지 나오구나.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이 명칭들을 꼼꼼하게 봐두는 것이 쉬운 겁니다. 문제를 쉽게 나면 여기서 함재 나오거든요. 이제 금방 짝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으로 갑니다. 이 관리적은 바로 아까 완충지대라고 했죠. 완충지대.
그래, 여기 도시역은 주로 개발하자는 땅이다. 근데 여기는 농림하고 자연 보존하자는 땅이다. 그 완충지대로서 관리직이 지낸다. 그래, 이 관리적은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관리직이란 여기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이 넘쳐나면 그걸 수용해서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의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다시 변형해 가지고 도시역이 있다. 그 다음에 농림적이 있다, 자연 보존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주로 개발, 여기는 보존. 그때 관리적은 완충지대가 되는데 이 관리적이란 도시적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농림적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자연환경 보존으로 좀 지정하기도 그런 완충지대에 있다 정시 관리적으로서 이 관리적은 도시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농림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하는 거예요. 도시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에 있는 관리적 해서 세 가지로 세분한다 그러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명칭부터 알아셔야 돼요. 그래, 이때 이 세 가지 뭐냐? 먼저 자연환경 보존적을 때 보존을 살려서 그 근처에 친 것이 보존 관리적.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지다 칭하면 농림적은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생산 관리적. 그 다음에 도시로 편입 예상되는 도시적 근교는 계획관리 그러는 거예요. 계획관리적. 이렇게 해서 이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분된다. 명칭이 뭐냐? 보전, 생산, 계획관리다. 이걸 먼저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보전, 생산, 계획관리다. 보고 계셔요? 보전, 생산, 계획관리다. 이렇게. 자, 그래 보시다시피 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다면 이 세 가지 관리적에 있는 땅 중 그나마 어느 지역에 있는 관리라면 개발이 용이해서 땅값이 비싸게 거래될까요? 그렇죠. 느낌이 오죠? 개혁과정은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되는 적으로서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래도 세 가지 관리적 중 개혁과정은 땅값이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연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개혁과정이 땅값이 비싸요. 자, 그래 이 관리적 명칭을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다. 그거 받으시고 4번도요. 관리적이란 일, 아니 4번이 아까 번호 몇 개였죠? 2번으로 2번. 관리적 일환을 써버려요. 공부하기 일환. 관리적이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게 하여 도시의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업과 임업을 농림을 하는데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보존,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보존을 위하여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점. 그걸 무슨 적으로 취한다고요? 관리적. 그래서 도시에 준하여 그다 줄 것이고 밑에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그다 줄 것이고 마지막 관리 동그라미 지역. 그래서 관리적이구나. 그래 관리적은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도시에 준하여 밑에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점. 이걸 그대로 그냥 베껴냈어요. 출전이. 그대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존, 생산, 계획 관리를 묶어쳐가지고 한마디 써요. 묶어쳐가지고 뭐라 쓰냐. 관리적 세분 그렇게 써요. 관리적 세분. 관리적 세분. 보존, 생산, 계획 관리적 세 개를 묶어쳐가지고 앞에다 공부 좋게 관리적 세분 그렇게. 그리고 약조로 보생계. 알겠죠? 보생. 그거하고 위에 녹지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녹지어는 보존할 때 보, 생산할 때 생, 자연 녹지할 때 자에서 보생자 헷갈리면 안 돼. 보생자하고 보생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에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관리적은 보존 관리적, 생산 관리적, 문화 관리적으로 세 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그리고 문화 관리적은 없어요. 없어. 그 명칭을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 보생계, 보생계 해놓고 연상을 해야 돼요. 보생계, 보존,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알겠죠? 보생계, 보생계에서 연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리적도요. 한마디 써놔요. 4층야만 건축.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공부하다 말아요. 그래 관리적 있는 땅도 법적으로 몇 층야밖에 못 지냐? 4층야. 이렇게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면 즐겁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가셨어요. 농림적 나왔죠. 이 농림적은 바로 보시다시피 농림적이란 일환을 쓰나요? 그것도 농림지역이란 공부하기 일환 뜻이니까 농림지역이란
자, 이 농림지역이란 보시다시피 도시역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부터 딱 체크해요. 그 시험에서 도시역에 속하는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느낌이 오죠?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서는 속하는 이렇게 반대말 나와버려요. 그럼 틀려요. 그래, 아까 보시다시피 봐보세요. 이 용도적, 같은 용도, 급이 같은 용도적,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제한보호지역 급이 같아요. 사용도죠. 이것들은 같은 지역의 중복, 중첩에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여기 도시역이다라고 이 땅에다 정해놨는데 그에다 농림지역이다라고 중복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농림지역이다라고 정해놨는데 여기다 관리지역이다라고 중복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중복 지정 못해요. 그래서 농림이란 도시역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도시역이죠. 그래,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말 중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말. 그래, 농림지역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농림지역은 보존을 하자는 땅으로 지하는데 어디다 지하냐? 농지에다 지하고 임지에다 지한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이 농지는 알죠? 농지가 논 알죠? 임지는 뭘까요? 맞아, 산. 그래, 이 용어를 만들 때는 애당초 이 농림지라는 용어를 만들 때 공법에서 산을 임지 그랬어. 임지 이렇게 했어. 가게 이 용어를 만들 때. 그래놓고 임지 산이거든요. 산을 임지라고 표현해서 이 용어를 만들 때. 근데 이 용어 만들고 난 다음에 임지란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산지로. 지금 잘 한자 안 쓰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쵸? 그래서 아예 느낌 팍 오도록 지금 이렇게 용어를 바꿔버려서 산지라고. 지금. 그래, 과거는 임지 그래가지고, 야, 산 중에서도 보존할 것은 보존임지, 그리고 개발을 허용할 것은 준 보존임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꿔가지고, 보존할 산은 보존산지, 개발을 허용하는 산은 준 보존산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적용하자는 산지관리법이 있는데요. 이 산지 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산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야,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산은 보존산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지가 있는데 산지 중에서도 예쁜 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 쭉정이만 자라고 있는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이거 산지 소지가 개발 못하도록 막자. 그럴 때는 이 산지 관리법에 근거하여 산림청장이 법에 근거해서 절차 거쳐가지고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보존산지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개발 못해 함부로. 전국에 있는 산지 중 이렇게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한 산지, 이의 산지를 준보존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준보존산지. 그래, 산지 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전국 산지를 크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보존산지 아니면 준보존산이다. 이렇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산지관리법. 과거에는 이 산지관리법도 우리 시험법이 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다 해서 빼버렸어요. 지금 없애버렸어요. 시험법 빼버렸단 말이에요. 시험법. 그래서 지금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공법 공부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있는 산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다. 보존할 산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산지. 나머지 산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준보존산지. 어느 산지는 개발의 법적으로 용이하느냐? 준보존산지. 이렇게 이 정도만 꼭 알아주십시오. 이해되죠? 이 정도만. 그러면 이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임지인 산지에 따라 정하는데 산지는 어느 산지에 따라 정하냐? 산지관리법에 따라 정된 보존산지에 따라 정한 것이 농림지역이에요. 이해되죠? 그래. 농림지역,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여기가 농림적인 땅이다. 이 땅이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임지인 산도 있을 것이다. 산도 있을 것이고 또 농지도 있을 것이다.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는데 이 산지는 무슨 산지다고요? 보존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있는 땅은 일단은 개발이 쉬울까 어려울까 법적으로? 굉장히 보존 세구나. 개발이 쉽지는 않구나.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가서 보면 풍광은 좋아. 풍광. 그래, 가을에 보면 논 봐서 그냥 벼가 누렇게 일가고요. 산에는 단풍 막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풍광. 근데 개발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땅값은 쌉니다. 거기에 있는 땅 사가지고 도시민들이 전원주택 지겠다 화가 안 내져 버려요. 법적으로 전원주택 못 져요.
알겠나요? 그래서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살기 위한 농가주택 진다, 어가주택 진다. 그럴 때만 군에서 허가 내주지 우리 도시민들 전원주택 지겠다면 허가 안 내줘버립니다. 그만큼 센 지역이 농림지역의 땅이에요. 이렇게. 그래 이 산지 중에서도 보존산지다 칭하고요. 보존산지. 그리고 이 농지라고 하는 거 농지에 한해서 적용을 하자는 법이 농지법이 있어요. 이 농지도요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경지 정리 사업을 예쁘게 해놓은 농지가 있어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농로 넣고 수로 넣고 해가지고 농지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 우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이거 개발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걸 위주로 해서 주변 땅까지 개발 못하게 크게 하천까지 해서 묶어놓은 것이 농지법 따라 농업진흥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업진흥지 알겠나요? 뭘 한다고요? 농업진흥지. 그래서 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에 속하지 않는 비도시에 있는 땅 중에서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인 땅, 산지가법상 보존산지인 산, 거기에 따만 친 것이 농림지이다. 이렇게 엄청 보존 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농업, 여기 있는 임업, 이걸 농림업이라고 하거든. 농림을 지으시고 살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친 것이 농림지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걸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자, 자연환경 보존지 보겠는데 이 자연환경 보존지가 또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인데 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간단했어. 자연환경 보존지가 지정 목적이다 아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7가지를 꼼꼼하게 쪼개서 알고 들어왔는 걸 몰랐습니다. 한 번은 그 위에 또 한 번 나왔는데 짝짓기 자연환경 보존 지정 목적 짝짓기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정 목적을 꼼꼼하게 봐두셔야 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여기 봐보세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역 중 가장 보존성이 센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개발의 손때가 묻지 않는 산 같은데 그게 자연환경이죠. 그래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하자 이거죠. 자연환경 보존. 그래 자연환경을 보존하자. 그리고 수자원을 하고 수자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이 나올 거예요. 이 수자원은 물 자체가 자원인 것을 수자원인데 댐을 생각하면 돼. 댐. 주암댐, 팔당댐 이런 것들을 수자를 합니다. 그래서 댐과 그 일대의 주변 땅은 개발 못하게 막아놨어요. 자연환경 보존이다라고. 수자원 뜻 알겠죠? 수자원을 보존한다. 그리고 수산자원은 말 그대로 수산물, 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 그걸 수산자원이라는데 수산자원은 보호육성이라는 말 써요. 보호육성. 그래서 바다하고 그 인접한 그 섬 같은 데는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여있어요. 개발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 그리고 해안도 개발 못하게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여있습니다. 해안 보존. 그 다음에 상선 보존.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그래 불교 문화재 우리나라 불교 문화 많죠 사찰이. 그래서 저 뭐 백담사라든가 또 백양사라든가 불국사 이런 것들이 다 불교 문화재인데 그 일대에 있는 산들을 가서 보면 개발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아주 자연 풍광이 좋습니다. 그건 다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합니다.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뭐 생태계 보존. 그래 생태계 할 때 생태계의 그 보물 같은 참고를 보고를 하는데 생태계 보고가 늪지대. 뭐라고요? 네, 늪지대는 생태계 보고니까 개발 못하게 막아서 자연환경 보호로 묶여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적은 자연환경 보존, 그다음에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뭐 생태 보존, 문화재 보존, 상선 보존과 수산장 보육상 7가지 목적 가지고 지정합니다. 꼼꼼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적을 쭉 공부했어요. 용도적. 그래, 용도적 명칭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용도적이란 크게 전국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정한다고요? 4가지. 도, 관, 농, 자. 이때 보존을 강하게 하자는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은 3번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역은 인과 산을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쪼개져요. 잘게 이렇게 행정적 아까 그네들이 쪼개져요.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크게 4가지로 구분 지정하고 주거는 6가지 아까 했죠. 상업적 4가지, 공업적 3가지, 녹적 3가지로 쪼개진다. 그 다음에 관리력도 3가지로 쪼개진다. 보생계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칭을 쭉 기억하고 지정 목적 짝짓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었다 하죠.